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와. 뭐죠? 저희가 오늘 서점에서 녹음을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요. 네. 그동안 여름 동안에는 제목님의 작업실에서 되게 쾌적하게 했는데 다시 서점으로 왔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됐고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약간 어색해요. 적응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초반에 녹음했던 것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밖에 엄청 지나가는 분들이 또 막 구경하시기도 하고. 네, 오늘 일부러 그래서 차로 막아놨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네. 반만 보여가지고 다행히 지나가시다가.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7번째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황자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저희가 벌써 7번째 책인데 네. 그 뜻은 거의 도넛 사용 설명서 한 지가 7달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7달 정도 지났나요? 네, 그쵸? 저희가 한 달 혹은 한 달 반에 한 권씩 했으니까 저번 녹음 아까 스크립트 정리하다 보니까 네. 9월 8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만에 녹음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 권당 보통 한 달 네, 그 분량씩 정도 한것 나갔으니까 7달이 지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이 도넛 사용 설명서라는 거는 그 김현수 작가의 저희가 처음 다뤘던 책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도넛형 인간에 대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마음 한가운데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문장이 좋아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좀 마음이 허한 분들을 위한 책을 제목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권씩 골라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뭐 소설도 하고 산문도 했는데 오늘 골라주신 책은 이 시어도 다이먼의 배우는 법을 배우기라는 책이에요. 네. 이거를 분류를 뭘로 해야 될까? 뭐 에세이일 수도 있고 입문서일 수도 있고 교양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안 다뤄본 책을 오늘 제목님이 골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도어 다이먼의 배우는 법을 배우기라는 책을 어떻게 고르시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소중한 사람이 추천을 해줬어요. 너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을 해서 읽게 됐고 그때 아마 좀 항상 슬럼프인 것 같긴 한데 좀 더 슬럼프인 기간에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이 책을 추천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이 국내에 나온 지가 17년도에 출간이 네, 됐고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 조금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교육학 책이잖아요. 어쨌든 네.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근데 지금 2019년 12월에 4쇄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학 인문학, 교육 인문학 쪽 책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읽는구나 라는 약간의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교육에 대한 변화가 좀 최근 들어서 네. 몇 년 동안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존에 있는 저희 한국 특유의 그런 교육 문화에 대한 네. 갈증 같은 것들이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대체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논문 같아요. 네. 맨 뒤에 네. 보면은 또 레퍼런스를 네. 모두 기재를 해두셨고 네. 그 내용도 사실 좀 논문스럽기도 하고 네. 이 시어도 다이먼이라는 네. 저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책 날개에 이력이 잘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안 읽고 저 네. 그냥 반 농담으로 하자면 본문부터 읽었을 때는 약간 노래 강사인가 아니면 운전 강사인가 아니면 테니스 강사? 그러니까 되게 제가 생각했던 배움이랑 좀 다른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 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쌓인 거고 그 나름의 연구 결과가 이제 이렇게 소논문식으로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딱딱하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좀 매끄럽게 사실은 좀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문장들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낯설긴 했는데 저는 좀 빨리 읽은 편이거든요. 책 읽는 속도 원래 엄청 느린데 이 책은 좀 오히려 배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저랑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좀 술술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나는 뭔가 이게 결국에는 머릿속을 채우는 배우기라기보다는 신체와 뇌가 조화로운 배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는데 신체를 활용하는 걸 배울 기회가 요즘 사실 없거든요. 거의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히 운동을 하거나 해도 어떤 제가 이렇게 긴 전문적인 걸 강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걷기. 근데 걷기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좋은 걷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약간 시야가 좀 열리는 문장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꼭 신체적인 거를 여기 이제 스킬이라고 표현되는 거를 배우는 때가 아니어도 그냥 아주 작은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의 태도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늘 어떤 거를 처음 시도할 때 실패했던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는 통찰이 있는 책 같아서 처음엔 약간 관심 분야가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초중반부터 좀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입니다. 이게 저희가 7번째까지 책을 해오면서 문장들을 읽어오면서 나머지 6권들에 대한 약간 결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좀 거기서 벗어나서 또 다른 장르의 책을 좀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뭐 그림이 좀 지배적인 책도 했었고 비수기의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약간 종교적인 에세이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문학적인 텍스트 안에 많이 이렇게 처음엔 취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에 대한 취향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는 그러니까 완전 취향이 일치한다기보다는 텍스트에 기대하는 분위기라던가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번 책은 문학적인 텍스트는 전혀 아니죠. 아닌데도 근데도 좀 그렇다고 완전 실용이냐? 또 그렇지도 않고 철학적인 부분도 좀 있게 느껴지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또 자기의 어떤 처한 상황들하고 되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 뭐 20대 후반부터 직장 생활과, 그러니까 일과 여가 시간 동안의 취미를 병행하고 싶은 그 운동 포함한 분들이면 대다수가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지만, 확실히 그런 거를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일이 자기의 원래 직업이 아닌 것을 시작할 때, 좀 성인이 되어 배우는 거에 난관에 봉착할 때, 약간 열쇠가 되어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자 이력이 나중에 청량계를 좀 다시 보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막 운전 강사인가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 안에 운전 연습이나 뭐 피아노 노래 부르기를 예로 테니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거를 이 작가가 직접 이제 교수법 같이 이제 자기가 실행한 거를 막 알려주잖아요. 노래를 배에 힘을 못 주는 사람한테 이제 뭐 복식 호흡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니 뭘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력이 심리학과 해부학을 주요하게 연구를 하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해부학인 결국에 이제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이 좀 심리랑 같이 결부됐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머리 왜 우리가 두뇌 활동이라고 하는 거랑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걸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되게 간명한 문장들로 설명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저자가 가진 이력에서 나오는 탁월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또 약간 다른 장르의 책을 하면서 장소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네. 약간 처음 녹음하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하고, 또 저희 맨 앞에 로고송 보면은 그 시그니처 사운드 있잖아요. 개소리. 오늘 네. 들리려나요? 누가 지나가면 100% 짓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네. 좋기도 하고. 조금 더 약간 네. 그래도 저희가 제 작업실에서 녹음을 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녹음을 하니까 살짝 긴장이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하다 보면 풀리겠죠. 네, 저는 사실 뭘 녹음을 하든 긴장이 별로 없는 게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란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은 본론에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 더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중간에 문장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문장들 차례로 말씀드리면서 책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18쪽에 있는 문장을 제목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18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어떤 기술을 배우는 비결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자신의 통찰과 이해, 지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지성적으로 잘게 나누며 자각을 통해 어떻게 신체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 알므로써 기술에 숙달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뭔가 해보도록 장려하고 그것들을 가다듬으라고 지시하는 낡은 방식의 가르침은 기껏해야 엉성한 정도의 실력에 그치게 만든다. 온전히 배울 수 있으려면 그 배움의 과정에 결부된 생각과 주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이번 책은 사실 문장을 골랐다기보다는 하나의 큰 맥락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문장들이 계속해서 스치듯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책에서 얘기하는 주제 자체가 하나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체에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